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헝다그룹 파산 관련해 가지고 제2의 리먼 사태가 과연 일어나는지 시작하는지, 그리고 리먼 사태가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증시의 버블이 시작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중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사태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헝다그룹이 뭔지를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보면은 얘기했다시피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지만 나오는 거는 광동성 선전시에 본사가 있는 부동산 회사다. 그래서 창업자의 시자인은 미국 포버스에 따르면은 현재 3월 2019년도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3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세계 22위 중국 3위 부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헝다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헝다그룹이 왜 파산을 하느냐를 놓고 보면은 이거를 먼저 알고 있죠.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는 이유, 사실 파산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똑같아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다 부채 때문이겠죠. 빚만 350조. 그래서 이 빚만 350조인데 현재 헝다그룹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지만 얘네가 문어발식 사업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빚내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 축구팀 운영, 전기차 사업 진출 등으로 부채 눈덩이에 지금 너무나도 늘어나 있다. 그 눈덩이 부채가 350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봤더니 얘네가 지금 보면은 사업이 에버그란데는 이제 이 헝다그룹의 이름입니다. 헝다그룹 사이트고요. 에버그란데 부동산, 에버그란데 자동차, 에버그란데 부동산, 헝탕 네트워크, 캠핑카 보물, 에버그란데 키즈월드, 에버그란데 건강, 에버그란데 하이테크, 에버그란데 아이스 스프링스, 기타 산업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제 문어발식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게 있죠. 카카오, 또 네이버 카카오가 좀 문어발식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카카오와 얘네와 좀 다른 점은 뭐냐고 하면은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와 있다시피 얘네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지고서 빚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서 통해서 또 투자를 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빚내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빚내서 투자하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에서야 왜 터지느냐? 사실 지금에서야 이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 헝다그룹의 자금 구조라든지 이 자금난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부터도 나왔던 거고, 특히나 올해 6월 달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뭐 때문에 나왔냐고 하면 나오죠. 중국의 부동산 그룹 헝다 또 자금 경색, 치솟는 디폴트 우려. 그래서 중국의 거대 부동산 그룹 헝다가 또다시 자금 경색에 직면해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나오면서 얘네가 신용 등급도 강등되고, 여기도 나오죠.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데다가 이거는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림자 금융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얘네가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이 돼요. 이 제한이 되는 이유는 좀 뒤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얘네 원래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부터 자금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왜 하필 이 자금난이 지금에서 터지느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에서 터진다기보다는 예전부터 이제 나오던 게 지금에서 계속 최고점을 찍는다 보셔야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 자금난이 시작됐던 이유가 뭐냐, 자금에 대한 이 자금 경색,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면은 소비 늘리기 위해 부동산 잡는 중국, 디벨로퍼 자금줄 차단한다. 그래서 내순환 경제 개념을 제시하며 내수 중심 경제 구조 확립을 추진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시중 은행의 새로운 대출 규제 지침을 하달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이거죠. 3대 레드라인.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및 부채 확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70% 이상이거나 순부채 비율 100% 초과했거나
그래서 유동 비율이 한 1배 이하의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대출을 규제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이제 어기게 되면 하나를 어길 때마다 부채 연가 증가율이 5%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부채 증가율 10% 넘을 수 없고 세 가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더라도 연간 15%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그러니까 즉 대출 규제죠. 지금 대출을 조여버리니까 아까 얘네가 뭐라 했어요?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대출을 내서 사업에 투자하고 또 이 사업을 끝내고 또 사업을 하면서 또 대출 내서 또 새로운 사업, 대출 내서 또 새로운 사업, 계속해서 대출 내서 새로운 사업을 했던 애들이 대출을 규제해버리니까 이게 결국에 자금적인 구조로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헝다그룹이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사실 가장 큰 이슈는 가장 크게 지금 이게 떠오른 이유는 이 최근에 시진핑이 개소리를 하나 짓거리죠. 이 공동부유.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공동부유. 이거는 진짜 저는 아무리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때려 죽여도 말도 안 되는 이론이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공동부유에 대한 걸 던지면서 뭐가 됩니까? 자, 공동부유 정책에 방점을 찍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력히 규제 중인 가운데 이 나라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 그냥 파산이 그냥 얘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냥 얘네는 그냥 지들 사업 잘하고 진짜 고객한테 피해 하나도 안 주고 투자해서 받아 사업하고 투자받아 사업하고 투자받아 사업해서 얘네가 최고의 이 뭡니까 최대 부동산 기업을 만들어놨더니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막 때려버리니까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돈을 끌어올 수 없으니까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되고, 얘네가 지금 채권 같은 경우도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빚내서 빚을 갚는데 이것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돈을 끌어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헝다그룹은 가만히 있다 두들겨 맞을 좀 그런 모습 좀 보셔야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채권, 이 헝다그룹의 채권, 에버그란데이 이 헝다그룹의 채권이 달러 채권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올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폭락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작년부터가 이야기가 있었던 게 이제 와서 지금 좀 이 공동부유라는 이 개소리를 시점으로 더 부각됐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어쨌든 헝다그룹의 이런 사태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헝다그룹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 첫 번째가 이제 파산을 하던가, 두 번째가 이 정부가 살려주던가, 정부가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어떠한 도움을 좀 살려주던가, 뭐 세 번째가 있긴 있어요. 채권자들 이제 이 뭡니까 헝다그룹에서 재무 부채를 재구성해가지고 이제 채권자들이 최소 이 거의 뭐야 소액의 채권만 이제 해소하는, 그러니까 그냥 손실 봤다라 생각하고 거의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뭐 5만 원, 50만 원 이 정도의 채권만 가지고 이제 해소하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부채가 이제 확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사실 세 번째는 거의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헝다그룹의 사태를 놓고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파산을 하던가 정부가 살려주던가 이 두 가지의 경우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과연 어디에 가까울지 봤더니, 자 보면은 뭐라 돼 있냐, 중국의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은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봉착했음을 시인했다. 우리 어려운 거 맞아, 우리 힘들어, 하지만 파산설에 대해서 부인했다. 우리 파산 안 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뭐 파산 및 구조조정설 등은 완전히 사실과 맞지 않아. 그래서 지금 파산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기울여 봐야 될 건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이쪽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헝다그룹이 파산을 한다라고 보기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전에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제도 보면은 뭐 헝다그룹 작은경색 이런 것들 6월달에, 근데 얘네가 또 8월달에 보면은 뭐라 했냐고 하면은 백기사 등장의 헝다 이틀 시총 6조 붙었다. 그래서 지역경제 1등 공시 대마불사 헝다 주식회사 선전 헝다 백기사라고 헝다를 도와주나? 그러니까 헝다를 도와주려는 애들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다는 아니지만 헝다 도와주는 쪽이 있다.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헝다그룹이 추진해온 전략적 투자자 유치 방안은 거의 막바지 단계 접어들었고, 제3자 투자자와 일부 자산 매각을 논의 중이고, 보면은 헝다 자동차, 헝다 물업 뭐 일부 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향후 광범위한 매각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래서 뭐 매각과 함께 뭐 제맨망은 중국의 유수한 국유자본과 민영기업이 헝다그룹 자회사 인수를 위해 헝다그룹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거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네가 파산하는 쪽보다는 정부가 살려주는 쪽으로 좀 눈여겨보는 게 아무래도 이 현재 시장에서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헝다그룹 파산은 너무나도 멀리 나간 이야기가 아닌가 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을 예상해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블룸버그 역시도 뭐예요? 중국 정부는 대마가 그냥, 대마라고 제가 이거 뉴스 위에 잘라버렸는데, 이거 대마는 이제 헝다그룹을 중국의 대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마, 그만큼 이제 대마, 큰 사업이다 좀 보는 거겠죠? 그래서 죽게 두지 않을 것을 분석했고,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노선을 따르지 않는 자유분방한 억만장자를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시자인 회장의 경우 당의 호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산은행과의 거래가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파산은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중국 경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도록 두지 않을 거라는 설명. 그러니까 쉽게 정부가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블룸버그 역시도. 그리고 보면 또 월가 역시도 뭐예요? 월가 역시도 다수도 영향 제한적. 중국 당국 나설 거다. 중국 당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파산보다는 우리가 지금 정부가 살려주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면은 뭐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스 역시도 중국 정부가 뭐 얘기하면서 이 만약에 파산한다고 하면은 금융 시스템에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려 할 것이다. 지금 이제 정부가 살려주는데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중국 정부가 살려줄 수도 있죠. 근데 안 살려준다고 하면 얘네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실 저는 이 헝다그룹 사태를 우리가 신경을 쓸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이 불난집 구경이 제일 재밌지만 나 싸움이 제일 불난집 구경이 제일 재밌나요? 몰라. 어쨌든 우리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고 뭐 그런 남이 뭐 잘못된 거 구경하면 재밌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쁘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헝다그룹 사태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이 헝다그룹이 파산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라든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볼 생각이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헝다그룹이 파산했을 때 세계 금융시장에 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헝다그룹은 파산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만약에 파산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두하는 이야기라는 게 사실 지금 리먼 사태와 엮죠. 리먼 사태와 엮죠. 근데 진짜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리먼 사태로 엮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거기서 극한된 걸로 끝내요.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의 경제로 타격이 입힌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왜?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되면요. 채권사의 은행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자, 투자자, 그리고 헝다그룹과 함께 일했던 협력사 등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느냐? 자, 헝다그룹의 주 고객은 중국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사인 은행사, 주택 구매자, 투자자, 그러니까 헝다 중국 내부, 중국민들 뭐 거의 뭐 외국계에서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헝다그룹 같은 경우 일단은 거의 중국 내부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리먼 브라더스와의 차이는 이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이거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일어났는지 리먼 브라더스가 왜 부동산 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거기에 대한 최대 이 피해를 입고 얘네가 파산했는지까지 그거 다 설명드리면은 2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뉴스 제대로 대충 봐도 나옵니다. 어쨌든 리먼 브라더스와 좀 다른 점은 뭐냐고 하면은 얘 당시 부채 규모를 보면은 거의 660조로 부채 규모만 봐도 일단 2배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에 이은 세계 4위의 투자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고, 뭐가 다르냐고 하면 얘네는 이미 고객처들이 뭐냐, 이게 옛날 뉴스인데 보면 2005년도에 뭐 이렇게 됐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게 엄청난 옛날 뉴스예요.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의 사업 부분은 크게 투자은행과 자본시장, 투자 관리로 구분된다. 이걸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투자은행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15개국 25개 사무소를 통해 기업과 정부 등을 상대로 전반적인 투자 자문과 자금 조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 보면은 자본시장 부분도 전 세계 판매 채널 리서치 정확한 업무 수행 능력. 보면은 얘네가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는 고객이 뭐예요? 리먼 브라더스는 전 세계가 고객층이라는 거야. 이 헝다그룹은 사실 진짜 무식하다고 해서 미안해요. 그냥 관심이 없으면은 헝다그룹이 뭐하는 그룹인지도 이번 사태 때 처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는 전 세계가 고객층이었기 때문에 얘네 이 부채에 대한 자금은 전 세계에 엮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IMF 때도 이제 줄초상 치는 게 뭡니까? 부실 채권과 엄에 대한 부분이 컸죠. 그래서 위에 이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이 엄을 발행하면요. 여기서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되어 있는데 이게 쭉쭉쭉쭉쭉 이게 회수가 돼야 되는데 위에 여기서 망해버리면은 이 엄이 부실 채권이 되면서 이 엄이 쓸모없게 되면서 이 밑에 기업이 뭐예요? 돈을 못 받고 무너지고 여기서 또 발행한 엄은 또 뭐가 돼? 그냥 수익 조각되면서 그냥 다 같이 그냥 도미노 마냥 줄초상 치르는 게 뭐예요? 우리 과거에 IMF 했던 구조죠. 리먼 브라더스 역시도 뭐였어요? 얘네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투자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고객층이었기 때문에. 근데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쭉쭉쭉쭉 풀어놨던 채권, 우리가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이렇게 문어발이라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쭉쭉쭉쭉쭉쭉쭉쭉 연결되어 있을 건데 여기서 파산하면서 뭐가 돼요? 이게 툭툭툭툭툭툭툭툭 빠그라지면서 다 끊어지면서 전 세계가 같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전 세계가 아니라 얘네는 해봐야 중국 내부 애들.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망하면 그냥 중국 애들만 그냥 죽어난다 보시면 돼요. 헝다그룹이 망한다고 해서 옛날에 우리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금융위기 터지고 IMF 때처럼 우리 막 한강 가가지고 뛰어드는 이 우리 이건 제가 발언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힘든 이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나쁜 선택을 해가지고 한강에서 이제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헝다그룹이 파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내 헝다그룹 파산해서 내 자산 날렸어 하면서 이 한강에서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헝다그룹은 파산을 하든지 말든지 이 사실 중국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적인 금융적인 부분은 좀 신경 안 써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헝다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사람들이 너무 오버해서 리먼 브라더스에서 그렇지 이 옛날에도 이런 일이 막 있었어. 이 여러분들 도이치뱅크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방크죠. 유럽 도이치뱅크 파산 우려, 코스피 흔들, 외인 순매도 강화 하면서 이때도 뭐라고 했느냐? 이때도 뭐라 했냐고 하면은 도이치뱅크 제2의 리먼 사태 우려, 코스피 hi청하면서 얘네 파산한다 하면서 얘네도 뭐 쭉쭉쭉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 도이치뱅크 잘 살아있어요. 도이치뱅크 은행 이거 사이트입니다. 도이치뱅크. 지금 아직도 보면 얘네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오버해서 좀 하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중국에서 살릴 거라 보기 때문에 오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거 좀 비슷한 지금 헝다그룹과 이제 이미 비슷한 경험? 비슷한 사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완다그룹이죠. 완다그룹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완다그룹을 또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완다그룹도 보면 뭐예요? 부동산 기업으로 얘도 부동산 기업이에요. 근데 보면은 상업용지의 거래, 호텔 건축, 백화점 운영 등 부동산 역량 근간은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은 부동산 애들이 다 그런가 봐요. 이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다 이상한 데 다 뛰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뭐 미디어 관광 관련 기업이라고 하죠. 쭉쭉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 완다그룹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과거에 이 완다그룹 회장 70조 원 빚더미 안고 왕년 중 최고의 부호 제국에 몰라 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은 한때 중국 최고의 부였던 그가 70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몰락했다. 그러니까 뭐 얘도 헝다그룹처럼 이제 회장이 잘 나갔는데 이제 최고의 부였는데 지금은 몰락했어요. 그래서 얘들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면은 지금 밑에 계열사 쭉쭉 다 팔아지끼고 있어요. 완다그룹 시카고타워 매각 하면서 열심히 팔아지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얘네도 최근에 또 이슈 나왔어요.
미 최대 영화관 체인 AMC 구제금융 없으면 다음 달 파산 불가피. 근데 이 파산 불가피 해가지고 이때 또 이슈가 되는 게 완다그룹도 파산하는 게 아닌가. 왜? 이 AMC가 뭐였냐고 하면은 보면은 AMC 시어터스 레전드 해갖고 얘네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완다그룹 자회사기 때문에 이 AMC도 파산 얘기 나오면서 완다그룹도 같이 파산한다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잘 사 있는 거 보면은 뭐 중국 애들은 큰 애들이 파산한데 쉽게 파산 안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너무 그냥 뭐뭐 하면 파산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파산은 사실 너무 간 거다라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파산이 되면 더 좋아요. 더 좋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보면은 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얘네가 실제 파산할 경우 부실 채권 위험이 한 번에 터지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위기를 쌓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금융 경제가 금융 산업 보면은 금융 쪽으로 해서 이제 얘네 그 증권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가 파산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엄청난 폭락이 오겠죠. 근데 이게 뭐가 좋냐? 알지? 이 폭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파산 이유.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 기억나죠? 그래서 월가 45조 달러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군침. 이게 이제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냈던 게 뭐예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이제 외국계 자본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내부에서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폭락한다. 그럼 그때부터 신나게 물량 먹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증시가 폭락했던 경제가 어려웠던 그 IMFC도 보자고요. 자, IMFC에도 우리가 뭐 했습니까? 1997년 IMF 터지고 그 뒤에 자꾸 자본시장 전면 개방하고요.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하고요. 보면은 정부 환율 외국인 투자 대폭 허용하고요. 금융시장 안정 및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 발표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 주식 투자한도 폐지하면서 외국계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왔죠. 실제로 IMF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을 개방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느냐? 외국계 자본이 1988년 5월 16일 주식 투자한도 폐지가 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IMF 이후에 시장 급락 관계에서 물량 싸그리 다 받아먹고 뭐 했어요? 이때 버블을 만들었죠. 이때 무슨 버블 만들었습니까? IT 버블. IT 버블이란 걸 만들면서 외국계 자본이 한번 크게 달쳐먹고 다 빠져나갔죠. 이때 다 차익했죠. 그러면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경제는 휘청였지만 증시에 큰 상방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 이거 일본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사실 10년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20년이 되고 지금은 30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그냥 부른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통상 우리가 20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로 일본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보다 더 잘 살았죠. 그런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플라자 합의. 그래서 플라자 합의. 내용은 뭐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냥 플라자라는 호텔에서 그냥 보면 플라자라는 호텔에서 얘네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 보고 냅두고 보면 나오죠. 쭉쭉 해서 호텔에서 프랑스 뭐 해갖고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발생한 달러 가서 그 합의를 했는데 이때 보면은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때 합의를 하고 급격한 증시의 버블이 생겼어요. 증시의 버블 플러스 뭐 버블이 생겼냐고 하면요. 부동산의 버블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증시 부동산 버블 하면서 이때 버블이 나오면서 이때 실물 경제가 살았느냐? 아니요. 실물 경제 나가 뒤졌습니다. 실물 경제 나가 뒤지고 무조건적인 증시와 부동산의 상방 시장. 그냥 증시와 부동산만 살아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냥 투자 안 하면 바보 소리. 왜? 이때는 일본 증시에 뭘 갖다 찍어도 다음 달에 내일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 나가 뒤지고 증시의 버블, 부동산 버블만 상승했던 시장이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보면 이때도 플라자 합의에 따라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해외 경보, 우량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금융, 재정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해외 자본이 일본에 빠른 속도로 진출하면서 일본의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폭발적인 상승하는 버블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버블 역시도 뭐였다고요? 해외 시장의 자본이 유입되면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뭐야? 지금 만약에 헝다그룹이 파산한다. 그럼 중국 경제 휘청입니다. 증시 폭락 나옵니다. 중국 부동산도 폭락 나옵니다. 하지만 뭐다? 이걸 주워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뭐가 있다. 바로 중국 시장에 금융 개방과 함께 들어온 어마어마한 외국계 자본이 대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되고 중국 시장이 무너진다. 그럼 그것은 곧 중국 시장에 엄청난 버블을 만들어낼 상승탄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헝다그룹이 파산한다. 중국 시장이 단기간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엄청난 증시의 상승을 랠리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한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상황이 중국이 정부가 개입해서 파산까지는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산을 막는다 하면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중국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으면 돼요. 반대로 파산을 막지 않는다 하면 이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타격. 이제 금융시장, 그러니까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이 채권이 무너지면서 채권시장, 구실채권이 무너지면서 그럼 이때 단기적으로 무너졌을 때 이 엄청난 외국계 자본이 이걸 다 받아먹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중국 증시의 버블을 기다리면서 저가 매수로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1. 헝다그룹은 파산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파산을 하게 될 시 그건 오히려 증시에 엄청난 버블을 가지고 올 상승탄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